네, 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병수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경기 총국 연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원시 의원을 거쳐 도의회에 입성해서 기재위 또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의정 활동 소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2018년 7월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수원시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경기도 의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 6년이나 의원을 했는데요.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고요. 또 여기서 경기도청의 정책 전반 그리고 도정 기조를 살피고 있습니다. 또 지난 1년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55조 정도의 경기도청, 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뭐 개인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큰 돈이지만은 경기도 차원에서는 아주 부족한 예산입니다. 참 많은 선택의 고민을 안게 되는 시간이었었어요.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 조례 재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원시 의원과 도의원을 거치면서 기회의 평등을 모색해왔다고 말씀하신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앞으로 계획 중이십니까? 예, 정치를 왜 하냐고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차별 안 받고 또 공평한 대접을 받게 해주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죠. 누구나 그 사회의 부당함이나 부조리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 역시도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그 사회적 약자로서 슬퍼하고 억울해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만일 사회적 구조나 법률적인 문제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정치인이 당연히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을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뭐 사를 듣다 보면은 바꿔야 될 부조리 또 부당함 이런 걸로 기회를 잃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 그걸 차근차근 고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회평등을 모색한다고 말하게 됐죠. 주민의 복지를 단순히 향상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민 각자의 경제, 사회활동, 기회와 편익을 넓히는데 전 앞장서고 싶습니다. 변화는 관료가 못해요.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만이 할 수 있죠. 아까 어떤 일을 했나 물으셨는데요. 저는 우선 수원시의회에서 한 일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또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인들의 그 기회 평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례를 여러 번 개정했어요. 제가 그들의 기회를 앞당겼다고 믿습니다. 또 경기도의회 의원이 돼서는 기회 평등을 좀 단위 사업보다는 큰 틀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인구 정책을 또 전면적으로 개혁해야겠다는 생각, 또 기회 소득으로 또 기회의 평등을 앞당기겠다는 생각, 그런 것을 노력했습니다. 수원시의원 이병숙은 단위 정책별로 하나하나 기회 평등을 그렸었다면요. 경기도 의원 이병숙은 실질적인 기회와 평등을 큰 그림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작년 8월에 공포가 됐는데요. 올해부터 국내 최초로 인구 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이 사업이 인구 문제에 어떤 문제를 영향을 미칠지 미리 인지하고 예산을 짜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지금 한국 인구 문제는 이미 마지노선을 넘었잖아요.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인구 인지 예산 제도를 당장 실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넣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경기도는 이 취지를 다 살리지 못했어요. 인구 인지 예산 제도를 그 저출산 고령화 사업에만 매몰한 거죠. 이 문제는 당장 고쳐야 돼요. 모든 사업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올해 2월부터 경기도가 인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는데요. 김동연 지사의 저출생 대책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보완돼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경기도가 그 지금이라도 인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지난 2월에 발족한 이 TF는 행정 2부지사를 담당으로 했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 또 저출생 관련 부서, 저출생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를 총망라서 구성을 했어요. 전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TF가 저출생 대응 문제에만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라든지 또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인구 구조가 변화돼서 생기는 문제들을 중심에 놔야 됩니다. 이 시각의 변화 없이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학교 출산율은 2022년에 0.78명이었잖아요. 지난해 0.72명. 분기별 합계 출산율로 가면 또 더 심각해지는데요. 4분기 합계 출산율은요, 0.65명입니다. 정말 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정부가 아무리 이런저런 출산 장려적 정책을 시행해도 출생아 수는 늘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인구 인지 예산 제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정책, 모든 사업의 인구 문제를 당연히 고려합니다. TF를 저출생 관련된 사람들만 모아놔서 할 일이 아니에요. 모든 부서, 공공기관 다 TF에 참석시켜서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네, 3월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 추진 중인 조례안도 여럿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안 준비하고 계시죠? 예, 경기도의회에서는 4월 16일부터 임시회가 열려요. 제가 현재 3건의 조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선 기회소득 기본조례 제정부터 말씀드릴게요. 기회소득 조례,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기회소득 조례,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 등이 입법됐어요. 근데 이 조례들이 제각각 입법되면서 한 번에 정해서 추진해도 되는 게 다 따로따로 돼서 불편하더라고요. 기회소득의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의 기본조례에서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돼야 되는 게 좋거든요. 일례를 들자면요. 기회소득을 현실하려면 매번 걸쳐야 되는 사전 절차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로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에 있는데요. 거기랑 사회보장협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기본 조례가 있으면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기회소득의 사회보장 협의 과정이 원활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계획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또 준비하고 있는 조례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인데요. 이 급속 충전 시설의 설치 비율이 너무 강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급속 충전 시설 설치 비율이 일괄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가 있는데요.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시군 조정교부금이 정산 완료 시기가 다른 데 달라요. 부산은 1년인데 경기도는 정산 완료 시한이 2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세수랑 직접 결부되거든요. 매년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변동분은 정상 가정으로 해서 다시 반영이 되고요. 정상 가정이 길면 길수록 지방 재정에 불균형이 생겨요. 물론 경기도는 광역도고 부산시는 광역시라서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방 재정의 불균형을 조정하려고 지방 재정 조정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시군 몫인 조정 교부금의 정산 완료 시기를 1년을 앞당겨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